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많았을까요? 얼마만큼 거래됐을까요? 어떤 ETF가 과연 사람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ETF 굉장히 흥행했습니다. 오늘 하루 데뷔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현물 ETF의 거래 대금액이 거래량이 약 4.6빌리언 달러 6조 원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있었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뭔가 추상적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ETF의 거래량을 합친 양이 약 140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막 데뷔한 친구가 거기에서 3%에서 4%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차지했다는 건 일단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다. 그리고 그만큼 이 현물 ETF를 사는 거에 대한 장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쉬운 점은요, 이미 몇 번 언급해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이 비트코인 ETF를 사지 못합니다. 아쉽지만 이 비트코인 ETF라는 자산이 한국에서는 아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ETF들은 한국에서 거래가 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2025년까지 유예가 됐는데 주식은 결국 양도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세금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 자산이 아니다 라고 막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에 관련해서 오해가 없게 하나 단점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에 대한 단점은요. 운용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물론 이거를 어차피 저번 회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의 의미로 결국 거래소보다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내가 보험료로 지불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매년 한 0.2%, 0.3%에 지불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현물 ETF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운용료가 좀 아깝다. 거래소 안 망할 텐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현물 ETF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면 들고 계실수록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운용 수수료를 약 0.2%에서 앞으로 1.5% 그레이스케일까지 받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매년 1.5% 성장을 못 이룰 것 같다. 0.3% 성장을 못 이룰 것 같다. 운용 수수료만큼의 성장을 못 이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혹은 그냥 그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현물 거래가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현물을 거래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사실 거래량이 많은 건 관심도가 많다라는 거에 반증은 될 수 있지만 저 모든 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혹은 비트코인 현물로 흘러갔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거는 말 그대로 거래 대금액입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 안에서 모든 돈이 사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나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사가 승자가 될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 밑에 있는 세 회사 위즈덤트리, 해시텍스, 발키리 같은 경우는요. 오늘 거래량이 10 밀리언 달러 사실상 전체 거래량의 0.3%도 안 되는 거래량이 사실 존재했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재미나게 볼 만한 수치는 블랙록이 가장 이름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이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레이스케일이 그럼 가장 관심이 가는 현물 ETF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가 수수료가 가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하고 싶어 할까요?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가 거래량이 많은 건 그만큼 판매를 하려는 사람도 많았고 그 판매 이후에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갔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4.6빌리언 달러가 전부 현물 ETF로 흘러간 금액이 아니에요. 2.6빌리언 달러가 전부 그레이스케일로 흘러간 금액이 아니라 빠져나온 금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주목받는 거는 맞지만 거래가 많았던 거는 맞지만 사실 승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데들을 한번 주목해 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저번 회차에서 제가 말씀드린 탑4가 있죠.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인베스코 이렇게 4개 회사는요 사실 상위권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 4인 아래서 가장 탄탄한 4인 아래서 사실 조금 이상한 놈 2명이 발견되죠. 바로 아크와 비트와이즈입니다. 아크와 비트와이즈는 어떻게 거래량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사실 다들 아시는 수수료 덕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수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거나 말거나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비트와이즈와 아크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를 0%로 일단 정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나중에 가서도 0.2%라는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자랑함으로써 이 수수료에 민감한 사람들의 거래량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베스코와 프랭클린보다도 좀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 두 회사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결국 모든 것들이 운용하는 자산 순위대로 결국 설정이 됐습니다. 결국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가장 거래량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는 프랭클린, 당연히 프랭클린이 그 다음으로 운용자산과 직원이 좀 많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베스코까지 딱 운용자산 순위대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네크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역사가 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깊고 운용자산이 많고 직원이 많은 순대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현물 ETF 운용사들 순대로 승리자가 발표가 됐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 밑에 있는 3명이 결국 승리자로 올라가기 위해서, 물론 하루 승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이 거래량을 좀 가져가기 위해선,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선 수수료를, 운영 수수료를 깎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결국 아크와 비트와이즈가 분명히 생각보다 이 다른 4명에 비해서 굉장히 밀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위권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수수료가 적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하죠. 예. 무튼 요렇게 오늘 현물 ETF 관련해서 승자와 패자, 그리고 얼마만큼 흥행이 됐는지까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전에 만들었던 회차들, 현물 ETF들 간의 비교와 현물 ETF 왜 사야 하는지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영상들은 모두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